사람이 죽을 때 후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겨서 잘 관리를 하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 후회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유산을 내가 어떻게 정리할까 하는 것을 걱정하지 않았던 것. 그것 때문에 자식들한테 부담을 주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꿈을 실현할 수 없었다는 것. 또 네 번째는 맛있는 것을 먹지 않았던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음에 남을 만한 연애를 한번 해보지 못했다는 걸 후회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결혼을 하지 않았던 것을 후회한다고 그래요. 또 아이를 낳아 기르지 않았던 것, 또 나쁜 짓을 한 것에 대해서 후회한다고 합니다. 또 감정에 좌지우지 돼가지고 일생을 그냥 그렇게 보낸 것, 감정으로만 보낸 것에 대해서 후회한다고 합니다. 또 자신이 제일이라고 믿고 살아온 것이 너무 후회된다고 했고요. 고향에 찾아가지 않은 것,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지 않았던 것,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했던 것, 사람들에게 불친절하게 대했던 것, 또 아이를 결혼시키지 않았던 것, 누가 마음에 안 든다고 결혼하지 못하게 하고 막 이랬던 것, 죽음을 불행하다고 생각한 것, 너무 잘못했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됐다는 것입니다. 남겨진 시간을 소중히 보내지 않았던 것을 너무나 크게 후회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말이 가장 중요한 말일지도 몰라요. 죽을 때 되면 회광 반조를 한다 그러잖아요. 아주 갑자기 머리가 좋아지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상태에 간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때 왜 내가 공부를 안 했던 거? 연부를 하거나 무슨 참선을 한다거나 명상을 한다거나 무슨 수행법에 관심을 두고 그런 걸 왜 하지 않았던 거 하는 거를 가장 크게 후회한다고 합니다. 종교를 몰랐던 것, 자신의 장례식을 준비하지 않았던 것, 담배를 끊지 않았던 것, 이런 걸 후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가장 품위 있게 죽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랬더니 첫 번째가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라고 그럽니다. 두 번째는 가족과 의미 있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은 것, 품위 있게 죽는 것이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죽고 싶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변 정리가 마무리된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번째는 통증으로부터 해방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치의를 마련해 두고 내가 죽을 때 통증이 오면 이렇게 좀 아프지 않게 죽게 해다오 이런 걸 부탁하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안녕 상태, 종교적인 안정을 말이죠. 그 다음에 집에서 임종하고 싶다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다는 것. 그것이 임종할 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사람은 왜 과연 늙어갈까요? 이 네 가지 이론이 있어요, 여기에는. 첫 번째는 마모 이론입니다. 딴다 이거야. 많이 썼으니까 딴다 이거죠. 나이가 70이 넘으니까 뭐 이빨도 거의 다 빠져가지고 이제 임플란트 다 해놓고 뭐 이렇게 막 딴다 이거죠. 두 번째는 호르몬 분비가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름도 생기고 살도 빠지고, 세 번째는 활성산소입니다. 활성산 운동을 많이 하고 나 활성산소가 되는데 이걸 제대로 제거하지 못해서 그렇다. 활성산소 때문에 늙는다. 네 번째는 다양한 스트레스 때문이다. 이 네 가지 이론 때문에 사람은 노화 현상이 일어난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마모가 된다. 마모가 되니까 늙는다. 두 번째는 호르몬 분비가 감소한다. 세 번째는 활성산소 때문에 사람은 늙는다. 네 번째는 다양한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아까 호르몬이 분비가 감소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호르몬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인생 전체를 아마 이렇게 따지고 보면 호르몬의 분비 작용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진짜 인간 생명의 수수께끼가 바로 호르몬이죠.
몸과 마음의 불가사의한 일이고 탄생과 성장도 호르몬에 의한 것이고 건강과 질병이 오고 노화가 오고 죽음이 오는 것도 호르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질투도 역시 호르몬 때문이고 창조의 기쁨도 역시 호르몬 때문이며 슬픔도 호르몬 때문이다. 그래서 인류 최후의 문이 바로 호르몬이라 호르몬 분비의 화학작용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열쇠가 되는 것도 호르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렇게 수행을 오랫동안 해보니까 호르몬 분비가 너무 중요하구나 하는 걸 느껴요. 이 염불이나 명상이나 이런 걸 한마디로 딱 줄여서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간단 명료하게 행복 호르몬 분비 화학작용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호르몬 분비의 화학작용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마법 같은 전술을 구사하는 것이 바로 호르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염불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바로 이런 행복 호르몬을 많이 분비시키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도 더 오래 살 수 있어요. 이렇게 행복 호르몬을 많이 분비시키면 항상 스트레스 속에 살면은 활성산소가 더 많이 생기고 당연히 더 빨리 죽겠죠. 여러분 더 오래 살고 싶으시면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염불하십시오. 최소 30년 더 오래 삽니다. 보증합니다. 그건 제가. 그리고 사람은 사람마다 노화 상태가 아주 달라요. 똑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사람은 팍상 들고 어떤 사람은 아주 멀쩡하고 아주 건강하고. 여러분 자전거를 한번 보셨을 겁니다. 어떤 어린애가 자전거를 사가지고 1년 만에 아주 작살이 났어. 아주 상처도 많이 나고 여기저기 막 부딪히고 막 이것도 막 휘고 말이야. 휠도 막 휘고 엉망진창인데 어떤 할아버지는 10년이 됐는데도 매일 닦고 비 안 맞는 데다 잘 보관하고 매일 기름치고 닦고 해가지고 10년이 지났는데도 새 거 같아요. 그렇게 되는 것이 자기 몸 관리인 것입니다. 자기 몸 관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마다 노화 상태는 많이 다르다. 이 점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사학 또는 죽음학이라는 학문도 있어요.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주제에 대한 학문적인 접근을 말하는 것이고 죽음 과정, 생사관의 차이, 사후의 생명, 죽음의 공포들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를 공부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학문도 있다는 것도 알고 공부를 좀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죽음 앞에서는 4가지가 평등해요. 뭐가 평등할까요? 사람, 어떤 사람이든 거지든 왕이든 뭐 가난한 사람이든 높은 사람이든 유명한 사람이든 아니든 아무 관계없이 누구나 다 죽음 앞엔 평등하다는 것. 두 번째, 죽음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빨리 죽는 사람도 있고 늦게 죽는 사람도 있겠지만 시간이 흐르면 죽는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우리는 태어난 즉 죽음으로 가고 있어요. 또 장소 불문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4번째는 미정이라는 것이 언제 죽을지는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거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4가지 평등한 사람에 대한 똑같은 환경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당연히 염불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IQ가 갑자기 1000이 됐어. IQ 100에서 10배가 더 좋아서 1000이 됐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IQ 1000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알아요. 이렇게 죽으면 회광반조 시간이 딱 오면 그렇게 변합니다. 그때 내가 왜 염불을 안 했던 거 엄청 후회한다 그래요. 그러기 전에 살아생전에 염불 열심히 하셔서 그런 후회를 남기지 않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